UAE 국방 수뇌부가 프랑스를 방문한 날 라팔 전투기의 실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기는 묘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대표 전투기 라팔이 중동의 차세대 주력기로 자리 잡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UAE 국방장관의 눈빛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체를 올려다보며 잠시 억지 미소를 띄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고 주변 관계자들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UAE가 필요로 하는 전술 환경과 라팔의 본질적 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최신형으로 내세운 기체에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ASM 공대지 유도폭탄을 통합했다고 강조했지만 UAE가 보고 싶어 했던 건 단순한 무장 옵션이 아니라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 우위였습니다. UAE가 최근 KF-21을 직접 확인한 이후 전투기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KF-21은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설계부터 스텔스에 준하는 외형을 갖추며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UAE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라팔은 기본적인 성능은 탄탄하지만 4세대 플랫폼에서 파생된 전투기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울 수 없습니다. UAE는 이미 중동 상공을 흔드는 드론 전력과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스텔스 성능은 생존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란이 Su-35 도입을 추진하며 공군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UAE는 당연히 더 높은 등급의 전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라팔이 함재기 기반으로 개발되어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공격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이는 UAE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았습니다. UAE는 중동 공역의 복잡한 위협 속에서 레이더 피탄 면적을 최소화하고 조기 경보 체계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 기준에서 KF-21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UAE 장관은 이미 한국 방문 당시 KF-21 시제기를 꼼꼼히 살펴보며 스텔스 형상과 레이더 기술, 장래 5세대급 개량 가능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때문에 라팔 실물을 직접 확인한 순간 그는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프랑스가 UAE와 맺은 계약 일정은 그가 기대했던 속도와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비에이션 전문지에 따르면 UAE가 최종적으로 첫 기체를 인도받는 시점은 빠르면 2026년 말로 예상되고 있으며 프랑스 내 조종사 훈련 및 평가 기간도 상당히 길게 잡혀 있습니다. 주문량 증가로 다소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UAE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라팔의 대규모 신규 생산 체계는 부품 공급 지연에 취약했고 일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 계획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UAE 입장에서 이 모든 요소를 다시 종합해보니 프랑스가 제시한 조건은 초기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던 이유에는 단순한 디자인 실망이 아니라 전략 환경과 장기적 전력 운영을 고려했을 때 라팔이 더 이상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비교 대상을 KF-21로 바꾸어 놓았고 라팔이 그 기준에서 얼마나 뒤처지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는 UAE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으니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글로벌 방산 시장의 흐름은 예측 불가능하며 특히 중동 국가들의 판단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UAE의 국방장관은 실물을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미 새로운 전략적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고 프랑스 관계자들은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AE가 라팔 실물을 확인하며 충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프랑스가 제시한 작전 운용 개념이 UAE의 위협 환경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의 강점으로 장거리 공대지 타격과 해상작전 대응 능력을 강조했지만 UAE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의 공군력 강화와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공역이었습니다. 이란이 Su-35 도입을 추진하며 전투기 전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려는 상황에서 UAE는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교전 능력을 모두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는 기존 4세대 플랫폼에서 파생된 라팔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UAE는 최근 드론 전력의 확산으로 공중전 양상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 아래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운용하며 사우디와 UAE 주요 시설을 반복적으로 공격한 사건은 중동 전체의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전투기가 레이더 노출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조기 탐지와 요격 위험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UAE는 생존성이 떨어지는 플랫폼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왔고 라팔이 보여준 외형적 한계는 그들의 전략 요구와 충돌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라팔이 미티어 장거리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개량형 센서를 탑재해 탐지 능력도 개선되었다고 강조했지만 UAE는 단순히 무장 성능이나 센서 업그레이드만으로는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UAE가 한국 방문 당시 KF-21에서 본 것은 플랫폼 자체가 향후 5세대급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잠재력과 외형 설계의 혁신성이었습니다. KF-21은 지금 당장 완전한 스텔스 등급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피탐 감소 구조와 개량 여지를 내재하고 있어 UAE의 전략적 요구와 일치하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5세대급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훨씬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UAE 내부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제시한 인도 일정은 UAE의 불만을 더 키웠습니다. UAE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동 정세에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했고, 특히 이란의 SU-35 도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은 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 생산 라인이 주문 물량 증가로 이미 부담을 안고 있었고, 부품 공급 업체들의 생산 속도도 원활하지 않아 실제 인도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계약 직후 빠르게 전력을 완성해야 하는 UAE 입장에서 이는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라팔 실물 앞에서 표정을 굳힌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 끝에 도출된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라팔의 강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UAE가 직면한 위협과 향후 군사 전략을 고려할 때 이 전투기가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반면 KF-21은 UAE가 원했던 미래형 전투 플랫폼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과 UAE가 빠른 협력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UAE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왔고, 군사협력은 그 핵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신뢰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공동개발, 공동운용까지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고, UAE는 이러한 관계를 중동에서의 새로운 방산 동맹 모델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UAE는 라팔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과 KF-21 협력 확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측도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중동 공역의 주도권을 결정할 선택이 UAE 앞에 놓여 있었고, 이 선택이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향해 기울어지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UAE 국방장관의 굳어진 표정 속에는 라팔에 대한 실망뿐 아니라 새로운 군사적 방향성을 향한 결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UAE가 라팔 계약을 다시 재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략 구도의 대전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동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잃어가며 강대국의 균형이 무너진 사이 한국과 같은 신흥 방산 강국들이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UAE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지속되며 중동 전역의 안보 환경은 불안정해졌고, UAE는 기존 서방 무기만으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사우디와 UAE 주요 시설을 타격한 사건들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니라 공군력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UAE는 한국산 방산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고, 한국이 제공하는 빠른 납기와 유연한 협력 구조는 그들의 전략에 더 큰 매력을 더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중동 국가들에게 급속도로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실제 실전 운용에서 입증된 성능 덕분입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K808 장갑차, 그리고 천궁-2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한국 무기는 이미 중동의 복잡한 전장에서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UAE는 이미 천궁-2를 도입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 무기의 실제 운용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KF-21의 개발 과정은 UAE에게 큰 관심사였는데,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 개발을 이뤄낸 나라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며 이는 한국의 기술적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생산 라인이 비교적 유연하고 새 주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는 UAE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라팔의 납기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UAE는 더 이상 지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 정세가 한순간에 급변하는 중동 특성상 전력 확보는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한국은 이 절박함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국가였습니다. KF-21이 아직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UAE가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가능성과 확장성, 그리고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한국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UAE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닌 기술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방산 자립을 향한 UAE의 장기 전략에서 KF-21과의 공동개발 구상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였고,
한국 또한 이를 통해 중동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UAE와 한국은 다수 에너지, 투자, 인프라 사업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러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방산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UAE는 단순한 도입국이 아닌 개발 파트너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UAE의 전략적 시선은 단순히 라팔 한 기종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동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방산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미래 투자로 간주하고 있었고, 이것이 라팔의 실물이 공개된 자리에서 UAE 국방장관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진 근본적 이유였습니다. 프랑스 측은 UAE가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중동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존 강대국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UAE는 언제든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결정을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들은 이미 KF-21을 선택지의 중심에 놓고 새로운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UAE가 한국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게 된 데에는 최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발생한 흐름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약화된 중동에서는 새로운 공급자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속도와 품질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보여준 초고속 납품 능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UAE 역시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위협과 안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중동에서는 전력 공백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은 그 어떤 기술적 스펙보다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대규모 군수 생산 체계를 구축해왔고, 이는 다른 어떤 국가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구조적 우위였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러한 한국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고, 이는 그들이 KF-21 공동개발 협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이유였습니다. KF-21은 단순한 완제품 구매가 아니라 기술과 생산 역량까지 공유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이 있었고, 이는 방산 자립을 목표로 하는 UAE의 국가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UAE는 중동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단순한 수입을 넘어 자체 기술 확보를 필수 과제로 삼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공유에 비교적 유연하며 신뢰 기반 협력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UAE는 이를 통해 전투기 개발 능력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UAE가 최근 한국과 진행 중인 대규모 합동훈련은 서로의 신뢰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상륙함 천자봉함을 비롯해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K808 장갑차가 직접 UAE로 이동해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은 UAE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운용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이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전개하고 통제하며 기계와 전력을 운용하는지 가까이에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무기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UAE가 이미 운용 중인 천공2 요격 시스템은 한국 방어체계의 정교함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었고, 이는 전투기 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UAE 국방부는 단순히 전투기 그 자체만을 보지 않고 전체 방산 생태계와 기술 기반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이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의 라팔 계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라팔 실물 기체를 확인한 UAE 국방장관의 반응은 공개석상에서는 조심스러웠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고, 그들은 프랑스가 제공하는 정보와 실제 성능 사이의 간극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라팔은 기본적인 타격력은 우수하지만 레이더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설계는 갖추고 있지 않았고, 전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동에서 이 한계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이 Su-35 도입을 추진하는 현실에서 UAE로서는 상대 우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KF-21은 설계 단계부터 이를 겨냥한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UAE에게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 동맹이자 기술 협력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UAE는 스스로의 국방 산업을 키우는 데에 한국을 협력 모델로 삼으려 했고, KF-21은 그 상징적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라팔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UAE가 향후 전략적 선택에서 한국을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이를 모를 리 없었고, 그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UAE는 이미 KF-21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군사적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뒤늦게 이를 따라가려 했지만 UAE의 마음은 서서히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라팔 계약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던 시점, 프랑스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연이어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인데, 이는 단순한 기체 결함을 넘어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서 나란히 임무를 수행하던 두 대의 라팔이 공중에서 충돌해 폭파된 사건은 UAE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두 대의 라팔이 항공모함 복귀 과정에서 충돌해 동반 추락한 사례가 있었고, 비행훈련 중 전원 케이블과 충돌해 기체가 심각한 이러한 사고들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 조종 안정성, 그리고 시스템 통합 과정의 복합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UAE 국방부는 라팔이 최신 스텔스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군 훈련 자료에 따르면 라팔은 F-3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격차는 압도적이었고, 프랑스가 자랑하던 라팔의 기동성과 데이터 융합 능력은 실제 실전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라팔이 현재 중동에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주변국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란이 Su-35 도입을 추진하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공군력 우위가 흔들리는 위험을 절대로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UAE 내부 분석팀은 프랑스의 라팔 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다소가 생산 속도를 월 4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부품 공급망 문제와 일정 지연이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납기 준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문량이 급증한 가운데 라팔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 이는 이미 2026년 말로 예측된 첫 기체 인도 일정이 추가로 밀릴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UAE는 즉각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생산 일정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근 폴란드 등 대규모 방산 계약에서 보여준 엄청난 생산 속도와 납기 준수 능력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대규모 장비를 정확하게 인도하는 한국의 능력은 단순히 공장 자동화 수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생산체계 덕분이었습니다. UAE는 이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한국군과의 연합훈련까지 진행하며 전력 전개 속도, 장비 유지 능력, 탄약 보급 체계 등을 세세하게 살펴보았고, 그 결과 한국의 방산 인프라가 매우 견고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팔이 지닌 불확실성과 KF-21이 보여주는 미래 확장성의 대비는 UAE의 판단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UAE 국방장관은 라팔 실물을 확인하면서 이미 마음속에서 비교 기준을 KF-21로 옮겨두고 있었고, 프랑스가 강조하는 여러 장점은 그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라팔은 훌륭한 전투기지만 중동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분명했고, UAE는 미래 세대의 전투력을 준비해야 하는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UAE 내부에서는 라팔 계약의 재협상 혹은 부분 취소 가능성까지 논의되기 시작했고, 프랑스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급격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UAE는 더 이상 과거 방식대로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고, 비용 대비 효율, 미래 확장성,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KF-21이 갖는 매력은 라팔을 단순히 앞서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군사 플랫폼으로 평가될 만큼 강력했습니다. UAE가 라팔 실물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프랑스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이미 체결된 대규모 계약이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UAE는 단순히 실망에 그치지 않고 전략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KF-21이 중심에 놓였습니다. UAE는 KF-21의 설계 철학, 확장성, 그리고 공동개발 가능성이 가져올 정치적 이점까지 폭넓게 분석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미래 전투 플랫폼을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동반자 모델에 가까웠고, 이는 중동에서 기술 자립을 꿈꾸는 UAE의 국가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UAE가 최근 주목한 것은 한국의 방산 생태계 전체가 보여주는 완성도였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뿐 아니라 자주포, 로켓, 미사일, 장갑차, 레이더 시스템까지 하나의 통합구조 안에서 생산과 운영이 가능했고, 이는 전력의 지속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측면에서 큰 장점이었습니다. UAE는 이미 천공일을 도입하며 한국의 방공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체감했고,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한국의 지상전력 운용 방식까지
직접 검증하며 신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군사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UAE는 프랑스가 제공하는 옵션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라팔은 기본적인 구조가 4세대 플랫폼에서 출발한 탓에 향후 개량 여지가 제한적이었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도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반복되는 사고와 생산 지연 문제는 UAE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와 충돌했습니다. UAE는 이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향후 20년 이상의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에 있었고 이 관점에서 라팔은 더 이상 매력적인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중동 전역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천공1을 도입하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했고 장갑차와 로켓 시스템까지 추가로 검토하며 거대한 수요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UAE에게도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중동의 군사균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고 KF-21은 그 중심에서 중동 항공전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UAE는 지역 내 군사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차세대 전투기 플랫폼을 선택해야 했고 KF-21은 그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UAE 국방장관은 라팔 공개 행사 직후 내부 회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전투기는 단순한 구매품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기술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미 마음속에서 방향을 정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발언은 UAE가 프랑스의 제안을 다시 검토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과 UAE의 기존 전략적 관계, 빠른 협상 구조, 그리고 KF-21의 설계적 잠재력은 앞으로 중동 공역을 바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UAE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든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한국의 위상은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F-21은 단순히 한국의 첫 번째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세력 구도를 바꾸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었고 UAE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움직이는 국가였습니다. 프랑스는 뒤늦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UAE의 관심은 한국을 향해 이동한 뒤였습니다. 라팔의 실물 앞에서 굳어졌던 UAE 장관의 표정은 결국 중동의 군사 질서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한국의 KF-21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